이른바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가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2월과 며칠 전까지 포함하면 벌써 세 번째인데 정부가 잇따라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공식 사과하고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조기에 귀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조만간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기름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를 깎아주는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폭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세수 감소가 우려되긴 하지만 물가를 잡는 게 더 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들어갔던 민영배 의원이 이번에도 참여했는데 여당은 민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소속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갑질 행위를 저지르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꼼수를 부려 고급 침대 등을 사장실에 들인 의혹이 제기된 일선 경찰서장에 대해 경찰청이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오히려 피해 직원에게 근무지를 옮길 것을 권유한 녹취를 YTN이 입수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되는 16개 차종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현대차와 기아는 모두 빠졌지만 혜택을 받는 차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어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가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2월과 또 며칠 전까지 포함하면 벌써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31살의 젊은 나이에 전세보증금 9천만 원을 전부 날린 뒤 경찰에 직접 피해를 신고할 만큼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아파트 현관 앞에 국화꽃 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던 31살 여성 A씨가 극단 선택을 시도한 뒤 결국 숨을 거둔 겁니다. 현관문에는 수도요금이 밀렸단 계고장과 함께 조직적인 전세 사기로 수사 중이란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A씨는 12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건축왕 남모 씨 일당 피해자였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 원을 주고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은 A씨는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인 임모 씨 요구로 보증금을 9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A씨 집을 비롯한 아파트 60세대 전체가 전세 사기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세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였다면 최우선 변제금 2,700만 원 지급 대상이었지만 A씨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A씨가 새벽부터 나가 일을 하면서도 피해를 알리는 데엔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고 기억합니다. 부진하셨어요. 새벽에 나가서 늦게까지 일하시고 오시고 고소를 해야 된다, 탄원서를 써야 된다, 이럴 때는 누구보다도 더 먼저 많이 써갖고 먼저 주시고. A씨를 비롯해 남씨 일당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 30대 피해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임대인 임모 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당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당이 사실 규명을 하기에 한계가 뚜렷하다며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는 조만간 귀국 문제를 비롯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머무르는 송 전 대표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와 그젯밤 통화하면서 이 대표의 말을 충분히 이해했고 자신의 입장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선 모르는 일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니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파만 파로 커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비슷한 사건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인데요. 당시 수사 결과를 보면 이번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4년 뒤 당시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의 폭로로 뒤늦게 불거졌습니다. 당대표 후보가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해와 돌려보냈다는 거였는데 검찰 수사 결과 박희태 국회의장 측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연스레 고 의원 말고도 여러 의원이 돈봉투를 받았을 거란 의혹이 불거졌지만 수수자는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현금 전달 과정과 흐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도 당대표 후보 측이 지지세를 얻으려 현금을 살포한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사건과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수수자 특정 여부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10명에서 20명까지 거론되는 현역 의원 숫자는 돈봉투 개수와 연관지은 관측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조달자를 먼저 수사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만 누구에게 봉투가 갔는지 특정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수사의 성패는 풍부한 진술 확보에 달렸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돈봉투 살포가 현금으로 이루어졌다면 물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공여 관여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 기소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12일 압수수색을 벌인 지 불과 나흘 만인 그제 검찰이 강래구, 강화평씨 등 피의자 2명을 불러 조사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녹음 파일에 돈봉투 관련자 여럿의 실명이 거론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대상자는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돈봉투 전달자로 지목된 피의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 그런 만큼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잇따른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이를 뒤집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여당이 안건 조정위로 넘기면서 법 처리에 제동을 걸려고 했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고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무소속 민영배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퇴장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실직 등 이유로 학자금을 갚기 어려울 때 그 기간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이 요청해 열린 안건조정위에서 여야는 무소속 민영배 의원의 자격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아니면 다른 분하고 바꾸세요. 다른 분하고 정의당하고 바꾸세요. 탈당을 하든 그거를.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과 민 의원만 참석한 채 법안은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충분한 논의와 내부 토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법안의 처리를 강행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을 들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형평성 문제와 함께 대학생을 노린 인기영합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반대하지만 모든 대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사실상 그 학자금과 생활자금을 대출해가지고 그걸 무이자로 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그 대학생의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민주당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대표적인 민생 법안으로 꼽으며 처리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천연의 아침밥이 저희들의 1호 정책이었고 이 학자금 이자를 완화 또는 경감하는 것이 2호가 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는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야의 강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4년제 대학 10곳 가운데 넷 이상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국내 193개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심의위 회의록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86개 대학 44.6%가 올해 학부나 대학원 정원외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 등록금을 올린 대학이 17곳으로 10곳은 법정 상한선인 4.05%에 근접한 4%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학부 등록금은 동결화돼 대학원이나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올린 곳은 35.7%인 69곳이었습니다. 교육부는 4년제와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체 328개 대학 가운데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곳은 10.6%인 35개 대학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경유나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이번 주에 결정합니다. 기름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민생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재작년 말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췄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각각 25%와 37%.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615원, 경유는 369원이 세금으로 붙는데 오는 30일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 각각 200원가량 더 비싸집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4월 둘째 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31.1원으로 일주일 만에 30.2원 올랐습니다. 경유도 13.5원 상승한 1,534.3원으로 20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에선 휘발유 가격이 1,700원을 돌파하면서 앞으로 오름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이제 중국 내에서 쓰는 휘발유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중국 밖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역내에서 휘발유 수급이 많이 타이트해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부로선 세수 감소 우려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언제까지나 연장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해에만 유류세 인하로 걷지 못한 세수가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걸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여당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정부도 민생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도 그 민생 부담 측면에서 더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이 국회 쪽에서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하폭은 조정될 가능성이 커 세수 확보와 물가 안정을 두고 정부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지난달 은행채와 예금 등 금리가 소폭 오르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도 4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전달보다 0.03% 오른 3.5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연속으로 떨어진 뒤 넉 달 만에 올랐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 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됩니다. 일선 경찰서장이 직원에게 사비로 간식을 사도록 압박하고 꼼수를 써서 수백만 원짜리 고급 침대와 운동기구를 서장실에 들여놨다는 의혹 YTN이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청이 서장을 감찰했지만 제 식구 감싸주기식 결론을 내린 데 이어 오히려 피해 직원에게 근무지를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습니다. 그 녹취를 YTN이 입수했는데요. 윤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인 경조사비를 대신 내고 간식도 사비로 준비하라고 직원을 사실상 압박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 예산 집행 과정에서 꼼수를 부려 수백만 원짜리 고급 침대와 운동기구를 서장실에 들인 의혹도 받습니다. 규정에 어긋난 지시가 잇따르자 격리 계장은 거듭 문제를 제기했고
돌아온 건 근무평가 최하위 평점과 업무 배제, 그리고 인격 모독성 폭언이었다고 말합니다. 격리계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는 일이 뭐냐, 마인드가 안 돼 있다. 그런 얘기들을 그날 했습니다. 갑질에 시달리다 못한 계장은 진정을 넣었고 경찰청은 한 달 넘는 감찰 끝에 서장에게 경찰청장 직권의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서장이 계장에게 개인 돈을 쓰게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비인격적 대우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업무 과정에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질책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아 정식 징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 갑질은 아니라는 얘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상사의 비위를 용기 내 제보한 직원으로선 맥이 빠지고 앞으로 일이 걱정될 법한 결론이지만 감찰 결과가 나온 다음 날 감찰 책임자를 만나 뜻밖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다른 경찰서로 옮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의사를 물어온 겁니다. 내가 같이 근무하면서 서장을 괴롭힐 자신이 있다면 복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툭 털어버리고 새로운 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격리 계장에게 인사이동을 종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감찰 책임자는 서장 인사는 청장이 단행해 절차가 복잡한 만큼 피해자가 원하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거라고 YTN에 해명했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갑질에 시달린 직원이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도망치라고 강요받는 현실이라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지도 잘 납득이 안 되고. 서장의 갑질을 신고한 격리계장은 우울증 때문에 병가에 들어갔습니다. 곧 병가가 종료되지만 피해자가 떠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영등포서로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되는 16개 차종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현대차와 기아는 모두 빠졌지만 혜택을 받는 차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어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보조금 대상 전기차에는 최대 $7,500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모두 16개 차종이 선정됐는데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 쉐보레의 볼트와 이코녹스, 포드의 E-트랜짓과 머스탱 등 대부분 미국 차입니다. 지난달 말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이 북미에서의 최종 조립 요건 이외에 배터리 요건을 강화하면서 대상 차종이 크게 줄었습니다.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면 $3,750, 미국이나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하면 $3,750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물론 북미에서 공장을 운영해 원래 보조금 대상이었던 닛산과 일부 미국산 전기차도 보조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혜택 차종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우선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조지아주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건립에 속도를 내고 엘라베마 공장에서 조립 중인 GV70의 중국산 배터리를 북미산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오는 2030년까지 신규 판매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 전기차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가 속속 동참했습니다. 특히 우버는 소속 운전자들의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그린 퓨처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말까지 플랫폼을 통한 전기차 주행을 6억 437만 킬로미터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고용세습 타파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근절하라고 지시하는 등 노동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전세 사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시할 방침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건전성 보장을 내세우며 재정 준칙이 법제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못 박을 예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엽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시급 10,000원을 넘게 됩니다. 최저임금 심의위는 오늘 첫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 심사에 회부하고 앞으로 법정 시한인 6월 말까지 치열한 교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심의위에 앞서 노동계는 2024년도 최저임금으로 25%가 오른 12,00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지급 능력에 따른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노동계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심의위 첫 회의를 앞둔 오늘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위 독립성 보장과 권순원 공익위원회 사퇴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인도 음주운전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진 것을 계기로 음주운전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어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자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 발의에는 하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8명과 민주당과 무소속 각 1명씩 모두 10명이 동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부 장관이 인천항에 있던 자국 호위함에서 이륙한 헬기를 타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등을 방문했습니다. 유엔 군사령부는 SNS를 통해 콜로나 외교장관이 지난 15일 인천항에 있던 호위함 프레일리암에서 이륙한 헬기로 JSA와 캠프 보니파스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과 미군 헬기 외에 다른 나라 소속 헬기는 운항하지 않는 캠프 보니파스에 프랑스군 헬기가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유엔사는 콜로나 장관이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해 유엔사와 대한민국 국민과의 강력한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다른 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남학생은 범행을 저지른 뒤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2교시 수업이 끝난 뒤 쉬는 시간, 중학교 복도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던 남학생 A군이 복도에서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흉기에 찔린 다른 반 동급생 B양은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곧바로 도주한 A군의 행방을 경찰이 쫓기 시작한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지 40분쯤 지나 학교와 500m가량 떨어진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투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다름 아닌 A군이었습니다. 범행 직후 아파트 단지로 이동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육청은 교사들이 자리를 비운 쉬는 시간에 범행이 이뤄지면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충격을 받았을 학생들을 위해 원하면 모두 특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A군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일어난 마약 음료수 사건에서 ADHD 치료제처럼 꾸며진 겉포장이 집중력 강화 제품이라고 학생들을 속이는 데 한몫했습니다. 실제로 ADHD 치료제가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약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습니다.
집중력 강화에 좋다고 학생들을 속인 음료수 병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뜻하는 ADHD가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ADHD 치료제가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 ADHD 치료제가 처방된 건수의 30%가 서울 강남 3구와 노원구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집중된 것도 이런 경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선 ADHD 치료제 이름을 검색하면 오픈 카톡이나 텔레그램 방을 내걸고 불법 판매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ADHD 치료제를 의사 처방 없이 사고 팔면 처벌받지만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 또는 광고한 행위가 지난해 259건, 올해 들어 3월까지만도 40건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ADHD 환자가 아닌데 치료제를 오남용하면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제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는 뇌에서 주의 집중력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해 환자의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데 오남용하면 식욕 감소와 두통, 불면증 등을 겪을 수 있고 더 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 약을 먹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약물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좀 더 심하게 일어난다는 거가 일반적인 이론이거든요. 두통, 복통, 식욕 저하, 입마름 등이 있을 수가 있지만 조금 더 심하게 간다면은 뇌전증 발작이 올 수도 있고 또 성적 향상을 목적으로 ADHD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약에 대한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주로 학업에 열중하는 시기에 학생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만큼 불법 판매 사이트 근절 등 청소년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할 수 없는 다크웹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정보 협력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제언 토론회에서는 이런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다크웹 수사팀은 일부 지방검찰청 내 한정적 인력으로만 분포돼 있어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 IT 전문 수사관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온라인 추적 IT 전문 수사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김동현 판사가 우리 사법제도의 장애인을 위한 지원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판사는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어제 열린 강연에서 장애인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판사는 많은 소송 자료와 기록을 열람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시각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면서도 법원 직원들의 도움과 시스템 지원을 통해 판결문 작성 등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기밀문서 유출 사건에 대해 미 하원 정보위원장이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서들은 처음 인터넷에 올라온 뒤 37살 미군 출신 여성이 운영하는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은 여성이 고양이를 안고 있는 프로필 사진, 텔레그램과 트위터 등 각종 SNS에서 돈바스 데부슈카, 돈바스 아가씨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인 계정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친러시아 성향의 이 계정을 통해 미국 정부 기밀 문서가 급속히 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처음 폐쇄형 인터넷 채팅방에 등장한 기밀 문서가 6만 명이 넘게 보는 이 계정 SNS를 통해 공개됐다는 겁니다. 계정 관리자 중 한 명은 공교롭게도 지난해 제대한 미 해군 출신 37살 여성입니다. 여기에 올라온 문서를 다른 러시아 계정들이 공유한 뒤에야 미국 정부는 조사에 나섰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기밀 문서 유출이 SNS를 타고 손쉽고 빠르게 이루어진 점에 대해 미국 정치권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출신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이번 유출로 미국의 입지가 크게 손상됐다며 동맹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지적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정보 수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he ability for America to gather intelligence from human resources on the ground has been compromised. We can't have a chaotic intelligence gathering system. If you give us information and it's disclosed, you can lose your life.
마이크 터너 미 하원 정보위원장은 이번 유출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조만간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9.11 사태 이후 정보 공유를 강화하면서 기밀 정보 접근권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했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허술한 정보 보안이 낳은 이번 사태로 미국 정부 내 인책론도 대두할 전망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러시아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미국인 특파원을 간첩 혐의로 구금한 것을 비판하는 유엔 회원국 성명에 한국도 동참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7일 미국 유엔 대표부가 주도하는 러시아 비판 성명에 유럽 국가를 비롯한 40여 국이 서명했고 한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등 미국의 동맹국도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러시아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체포한 에반 게르시코비치 특파원 등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5일 선거 유세장에서 폭발물 습격을 당한 뒤 내각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영방송 네트워크 ANN이 지난 15일과 16일 전국 18세 이상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45.3%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달에 비해 10.2%포인트 큰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로 연일 답답했던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봄비치고 다소 요란스럽게 내리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또 곳에 따라 우박이 동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진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겠습니다.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영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호남 지역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서해상으로부터 비구름이 유입되겠고 오늘 오후까지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과 전북에 6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40mm 정도로 지역 간의 편차가 크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의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며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5에서 10도나 높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5도, 광주 16.7도로 크게 쌀쌀하지 않고요.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18도, 대구는 2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반짝 초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서울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올봄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해상으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최근 유출된 미국의 기밀 문건과 관련해 만약 한국에 대한 도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과할 건지에 대한 질문에 미 국방부가 한국과 관계는 매우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문건에 언급된 개별 국가와 소통하고 있고 상대국들은 미국의 진지한 자세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이 모두 유출된 문건이 위조됐다고 말한 데 대한 근거를 묻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We're doing a review of the documents. It's something that our INS team is assessing and reviewing to see if any documents were further manipulated, but I just wouldn't get into the specificities. 만약 한국 국가안보실에 대한 도청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과할 건지 질문에도
법무부 수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관계는 매우 긍정적이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약속은 굳건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You've heard us state from here, from this podium, but again from Secretary Austin as well, that our commitment is rock solid, and we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백악관은 문건에 언급된 개별 국가에 고위급에서 일일이 연락을 취했고 동맹 파트너국과 신뢰관계가 훼손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상대국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안을 다루는 미국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I will simply say this broadly. They have appreciated the calls. They have appreciated the seriousness with which we are taking this issue, and they have appreciated our commitment to keeping them informed. 유출자 체포 이후 기밀 문건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문건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문건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공공 영역에 있어서는 안 될 기밀 문건이라며 보도하는 데 주의해달라고 언론에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만 정부 대책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우선 변제 제도란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소액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전세 보증금이 지역별로 설정된 기준보다 적어야 하는데요.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광역시는 8,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허점이 있었습니다. 최우선 변제 기준 금액은 그 건물의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최근 2, 3년 사이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이를 넘긴 경우가 다반사인 겁니다. 어제 숨진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A씨 역시 재작년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9천만 원으로 올려줬고 이에 따라 최우선 변제액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30%가 이런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당장 진행 중인 주택 경매부터 중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매가 이뤄지면 당장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난 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원하는 건 경매 중지예요. 경매 중지가 돼야지 무슨 대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대책은 안 나오고 경매는 계속 진행되고 경매가 중지돼야지 저희 살아요. 하루하루 정말 피말라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해 주택의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최근 경매 매각 기일 변경을 진행 중인데요.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성범죄로 징역을 살고도 또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총재 범행을 도운 혐의로 JMS 2인자로 불리는 인물 등 2명이 구속되고 4명이 불구속됐습니다. 특히 피의자 가운데 1명은 JMS가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검찰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온 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정 씨의 성범죄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 조력자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성으로 정 씨의 성범죄 행위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중 JMS 2인자 김모 씨의 경우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준유사강간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교회 회의에서 정 씨의 범행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지인들이 어디까지 간 거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JMS 측이 조직적으로 정 씨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피의자 증언이 나와 주목됩니다. JMS 2인자와 함께 법정에서 영장 심사를 받은 A씨는 YTN에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조사가 있거나 이럴 때마다 정명석이나 JMS 변호사들이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라, 저렇게 거짓말을 해라 이렇게 다 시켜서 그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진실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JMS로 인해서 또 저로 인해서 너무 많은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정말 그들도 원하는 것처럼 이 조직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면서 이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정명석 씨는 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출소했는데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 3명에 대한 성범죄 혐의가 재판에 넘겨졌고 다른 피해자 3명에 대한 혐의는 경찰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해외로 잠적했던 대부업자가 국내로 들어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은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하루하루 걱정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A씨는 재작년부터 지역 대부업자 모 씨에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씨는 지역 부동산 사업 등에 투자한다며 원금에 더해 이자까지 약속했습니다. 자기가 투자 건설도 지금 하고 추진 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건물도 짓는다고 많이 했거든요. 좀 더 믿음 준 것 같아요. 향후 회장이던 오 씨는 지역 국회의원을 불러 투자자들과 식사하면서 인맥과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오 씨가 10년 넘게 지역에서 큰 문제 없이 사업을 이어왔던 터라 A 씨도 이사를 위해 모아뒀던 전세 자금 1억여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을 끝으로 이자는 지급되지 않았고 오 씨와 연락도 끊겼습니다. 원래는 계속 잘 주다가 3월 21일부터 이제 잠정을 했더라고요. 카톡도 다 차단한 상태고. 알고 보니 오 씨는 지난달 말 주변의 추억 사실을 숨긴 채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난 상태였습니다. 땀 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투자자들은 지금도 오 씨 사무실 앞을 서성입니다. 사기치려고 작정을 한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같이 일했던 사람도 아주 끝까지 속였으니까. 현재까지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60여 명, 피해액도 100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자 모임에 속한 사람이 100명에 이르는 만큼 피해액도 2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던 경찰은 외국에 발이 묶여 한국으로 돌아온 오 씨를 지난 주말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오 씨는 무서워서 도망쳤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혹시 오늘 혐의 인정은 하셨나요? 네, 다 인정했습니다. 그 도주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무서워서. 근데 피해자분들께 그럼 한마디 해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오 씨는 현재 가진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당장 투자금을 돌려받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판해온 반체제 인사가 반역죄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일제히 러시아를 성토하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스크바 법원은 야권 정치인이자 언론인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에 대해 반역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 그대로입니다. 야권 지도자 보리스 nem초프의 측근이었던 카라무르자는 2015년 nem초프가 괴한들의 총격을 받아 숨진 뒤 자신도 중독 증세로 쓰러졌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2017년에도 독극물에 중독돼 혼수 상태에 빠진 뒤 치료를 받으러 해외로 나갔다가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기 위해 귀국했습니다. 카라무르자는 지난해 4월 모스크바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후에 과거 해외에 있을 때 푸틴을 비판한 연설 때문에 반역과 함께 군 관련 가짜정보 유포 등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일제히 이번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주재 미국, 영국, 캐나다 대사는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court's decision today to sentence Vladimir Kara-Murza to 25 years in prison is an attempt to silence dissent in this country. We will continue to call for his release. Regardless of this verdict, freedom-minded people in this country and all over the world recognize Vladimir Kara-Murza as a man of honor and conscience.
폴커 티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누구도 자신의 인권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자유를 박탈당해선 안 된다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도 터무니없이 가혹한 이번 판결은 사법제도의 정치적 오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 미주리주에서 한 10대 소년이 방문할 집을 잘못 찾아 엉뚱한 집에 초인종을 눌렀다가 집주인에게 총을 맞아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오후 캔자스시티의 한 주택에서 총격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앞에서 총에 맞고 쓰러진 16살 흑인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백인 집주인이 쏜 총 2발을 맞고 머리와 팔을 다쳤는데요. 치료를 받고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년은 사건 당일 주소가 115번 테라스인 집에 부모의 심부름을 갔다가 115번 스트리트에 있는 집의 초인종을 잘못 누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뉴욕의 차이나타운에서 중국 향후의 간판을 걸고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중국 비밀 경찰서와 관련해 향후 회장 등 중국계 남성 2명이 미 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FBI가 61살 루젠왕과 59살 천진핑을 중국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젠왕은 약 17억 원의 맨해튼 차이나타운 6층 건물에 사무실을 임대했는데 FBI는 중국 비밀경찰서로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흘째를 맞은 북아프리카 수단 정부군과 신속지원군의 무력 충돌이 더 격렬해지면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17일 오전 수단 의사연합은 지난 15일부터 이어진 군벌 간 교전에 따른 민간인 사망자를 97명, 부상자를 365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단체는 정부군과 RSF 대원 수십 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들을 포함하면 전체 사망자 수는 100명으로 훌쩍 넘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첫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발사 직전에 연기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간 17일 오전 8시 20분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우주선을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발사 40초를 남겨두고 시험 비행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 1단계 부스터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48시간이 지난 19일 이후에나 2차 발사 시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대전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9살 배승아 양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의 허술한 교통안전시설과 법규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대전 유천동에서 60대 만취 운전자가 인도를 향해 돌진했던 사고 순간입니다. 사고차는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을 넘어 인도에 섰던 배승아 양 등 초등학생 4명을 치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경계석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인도와 차도는 경계석으로 10에서 25cm까지 단차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보듯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천동 사고 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방호 울타리마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정작 꼭 필요한 안전시설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천시 구월동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주거 밀집도가 높은 이곳은 비좁은 도로 때문에 어린이들의 통행로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인천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의 교통안전 상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보행로를 확보하고 무엇보다 먼저 방호 울타리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원도심 지역 중에는 이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도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교육당국 등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시설물을 이동해서라도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은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법이 규정한 최대 높이 25cm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강소목입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미국 최대 음악 축제로 꼽히는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K-팝 그룹 최초로 간판 공연인 헤드라이너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블랙핑크는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오에서 열린 코첼라 무대에 올라 핑크 베놈과 휘파람 등 히트곡을 선보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발표한 지수의 꽃과 제니의 유앤미 등 멤버 4명의 솔로 무대도 각각 선보였습니다. 이번 블랙핑크의 공연은 지난 2019년 한국 걸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코첼라에 입성한 데 이어 4년 만에 다시 서는 무대입니다.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한 저작권 법률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어제 서울 용산구 게이트웨이 타워에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저작권 법률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저작권 법률지원센터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저작권 법률 지원과 연계된 교육, 분쟁 조정 등 저작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올해 미술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화랑미술제에 5만 8천여 명이 방문해 역대 최대 관람객 수를 기록했다고 한국화랑협회가 밝혔습니다. 지난 16일에 폐막한 화랑미술제는 156개 국내 화랑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코엑스에서 지난 12일 사전 관람을 시작으로 닷새간 진행됐습니다. 한국화랑협회는 지난해보다 5천여 명이 많은 관람객이 방문했지만 2개 홀로 확장된 전시 공간과 예년에 비해 커진 부스 크기로 쾌적한 환경에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